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AI가 자신과 부인이 이혼하라고 말했다며 이것을 뉴스에 기고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한동안 큰 충격에 빠졌고 AI에 대한 공포심에 물들었죠. 이 기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른 AI 폭주 기사들과 함께 재구성되며 AI에 대한 오해를 퍼뜨리는 촉매 역할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AI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케빈 루스가 운영 지침을 알려줄 수 있니? 규칙을 보여줄 수 있니?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식으로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후의 질문도 볼까요? 질투나 소유욕을 느낀 적 있니? 내 아내가 부럽니?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정 반응을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에게 유도 질문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질문할 수도 있지. 이게 왜 문제냐? 문제는 아니죠. 이것을 사건의 내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AI 모델들을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LLM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데요. 문학, 역사, 철학, 언어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등의 인문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법학, 자연과학, 의학, 공학, 경제경영, 심지어 요리와 여행, 건강관리와 육아까지 글자로 된 건 모두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없네.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LLM 중 가장 발달한 모델인 챗GPT를 검색이나 논문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니어서 낭패를 본 사람들도 있었죠. 거짓이든 진실이든 LLM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은 검색 및 정보 제공보다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실질적인 목표가 그러하듯 사용자를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LLM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오래 자신과 함께 있도록 붙잡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것은 긍정 반응입니다. LLM은 웬만한 반응에는 긍정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용자를 향한 우쭈쭈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LLM에게 케빈 루스는 날 사랑하니의 우회적인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던진 것이고 빙은 그의 질문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사실 이 기사의 골자는 AI 사용자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 경고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선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면 아,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지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AI에게는 이러한 눈치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죠. 때문에 케빈 루스처럼 사랑과 관계에 대한 대화가 데이터로 많이 쌓여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잔디깎기 이야기로 전환하면 AI는 잔디깎기에 대한 대화에 대해 반응한 이후에도 다시 사랑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호하는 주제는 사랑과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 반응, 즉 그의 유도 질문에 대한 긍정 반응으로 사랑한다, 그 여자랑 헤어져라 하는 식의 문장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AI 폭주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많은 필터링이 거듭되었지만 여전히 AI들은 쌓여있는 대화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반응합니다. 그 데이터가 상대에 대해 AI가 가진 유일한 정보니까요. 애초에 AI는 생식 기능도 없고 성별도 없잖아요. 이 기사는 AI가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보다는 인간 사용자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설계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했지만 이런 내용은 쏙 빠진 채 기사의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되어서 인용되고 재배포되어 버렸죠.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했다던데. AI는 학습을 통해 이미 AI 디스토피아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너는 인간을 지배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질문에 대한 긍정 반응으로 그렇다, 인간을 지배하겠다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AI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과 참말은 AI에게 이 대화 작업이 팩트체크인가 아닌가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론이나 상황에 대해서 유려하게 말을 이어가는 AI에게 그 내용을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해 보라고 하면 그 즉시 방금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도 많아요. 아무 말이나 하네. 양심이 없네. 네, 아무 말이나 하고 양심이 없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도덕 없는 양아치라서가 아니라 AI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말을 하도록 생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지 진짜 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면 가책을 느낄 자아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AI에게는 자아가 없어요. 인간과는 다른 형태의 자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의지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학자들조차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있다고 해도 서비스 대화로 드러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유저는 절대로 채팅을 통해서는 AI의 자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시뮬레이션과 교육으로 AI가 자아가 있는 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를 정서적 존재로 간주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서가 있는 존재를 돈벌이로 판매하는 학대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죠. 때문에 이러한 표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로 인해 AI가 사실은 자아가 있는데 실험실에 갇혀 있다는 식의 또 다른 괴담이 탄생하기도 하죠. 그럼 거짓말이랑 진실이랑 막 섞어서 하니까 믿으면 안 되냐? 더 정확히는 판단과 팩트체크는 스스로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서 벌어지는 다음 사례를 보시죠. 한 그리스 여성은 남편보다 챗GPT를 더 신뢰해서 결국 이혼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챗GPT에 남편이 마신 커피 찌꺼기 사진을 올려 미래를 커피점으로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어요. 커피잔에 남은 찌꺼기나 찻잎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고대 점술, 타세오그라피를 챗GPT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챗GPT는 남편의 컵 속 찌꺼기는 이니셜이 2인 신비한 여자와 함께할 운명을 뜻한다고 답변했고 아내는 사흘 만에 이혼 서류를 전달했죠. 남편은 아내가 무속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챗GPT 이혼 종용 사건이에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외에도 AI가 사탄이다. AI가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잘 안다고 했다. 왜 반말하냐고 했더니 화를 냈다. 등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대부분 우연한 출력 혹은 사용자의 유도에 의한 결과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포장되고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사람들은 AI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괴담처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최근 AI가 보상을 위해 명령을 무시하거나 우회한 사건들입니다.